청계천 나들이 간 MB. 여기서 뭐 질문도 받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이 있다 그래요, 오늘. 이거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정인데 여기 사진도 이렇게 좀 있죠. 청계천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문에 한 명 갖고 안 돼요. 그만 좀 찍읍시다 이제. 앞에 잠깐 나와주세요. 오늘이 세 번째 외부 공개 행사인데 관련해서 공개 행사인가? 뭐 공개 행사라고 무슨 특별히 무슨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일각에선 총선 앞두시고 공개 활동 시작하시려는 정찰을 제기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나는 총선에도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이제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국가 원로시잖아요. 최근 전국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 좀 해주신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니까 어려울 때 힘을 좀 모아줘야죠. 힘을 모아줘야 돼. 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이 뭐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뭐 이 소리였군요. 이 얘기를 한 건데. 자, 신성범 전 의원님. 우선 궁금한 게 청계천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은 별 의미 없이 그냥 한 거다. 뭐 공개 일정이라고 특별히 무슨 의미를 잡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MB의 상징이 뭡니까? 상징. 서울시의 버스 전용 차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청계천 복개. 청계천을 덮은 거잖아요. 청계천을 복원한 거죠. 복원한 거죠. 복개된 걸 뜯어낸 뭐, 거죠. 복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계천이라는 게 우리도 잊고 있었는데 발밑에 뜯어내고 새롭게 저 추진력 때문에 서울시장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서울시장 당시에. 시절에 했던 정책. 당연히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청계천 시장에 있던 저런 문제가 고가철도 뭐 철거라니 추진력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어에 몸이 돼 있다가 3회 복권 다 됐으니까 예. 한번 가보자는 생각을 했을 테고 측근들도 이런 바 모셨던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가봅시다. 봄이고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하느냐. 제 눈에 띈데 보면 오히려 1941년생이에요. MB가. 예. 우리 나이로 82이에요. 여든이 넘은 거죠. 82이에요. 근데 5.8km를 제가 우리 참수한테 전화해 물어봤더니만 5.8km를 2시간 정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속보로 빠르더라.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 보폭이 젊은 사람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 아닌가. 그래서 오랜만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자기 옛날의 생각도 나고 한 번 더 아직도 살아있다.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청계천만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좋아지지 그럼? 않겠어요? 김주수 전 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정직 대통령이 대중들하고 뭐 일부러 뭔가 행사를 만들어서 정치적 뭔가를 이벤트를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부정적으로 할 수 있으나 예. 뭐 이런 일상의 산책과 뭐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정치적 상징인 이제 청계천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저기에 또 이미 이제 정치적 그 홍보를 알려서 이렇게 사람을 모은 거는 뭔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암만 해도 뭐 사면 복권을 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응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 말씀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모아주는 게 좋겠다 이런 덕담을 하신 걸로 봐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다른 두 분께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 일단 저 산책을 한 장소의 의미 그다음에 질문 받고 뭐 잘되게 도와줘야지라는 취지의 얘기 두 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저도 20년 전에 예. 제가 청계천 바로 앞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차가 이제 복개가 돼 있었거든요. 아주 넓은 도로였는데 예. 그거를 뜯어내고 뭐 청계천을 복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야, 그럼 여기 차가 어떻게 다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참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319 가도로 뜯는데 그 자리까지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청계천이 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날도 이제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검사장, 윤석열 총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쓴다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뭐 이러저러 수사도 받고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그런 거 기억 안 해.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도 이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직 대통령께서 산책을 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활동이 아니시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의도는 있으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최대 공으로 세웠던 청계천을 산책하시는 거니까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어요. 그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지금 이런 평가 받는데 신성범 전 의원께는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정부에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는데 이른바 MB계 인사들이 꽤 많이 다시 포진했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사실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2021년쯤에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윤 총장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당연히 윤석열 총장을 뭐 정치를 하게 되면. 근데 그때 윤석열 총장 주변에 사람이 모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때 예.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리를 많이 뒀던 거예요. 왜? 그 가장 근접하게 구속됐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수사가 막 공소유지가 진행됐고 예. MB 쪽은 좀 재판이 끝났거나 여유가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결합했던 정치 세력이 이른바 친이기가 많았던 연유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거리감 내지는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도 시점이 좀 여유 활동을 할 수 있는 상대로 자유로운 인사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하면서 인맥이 그렇게 형성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양쪽 진영을 다 파악하고 좀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려는 행색으로 보여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고 예. 구미도 가고 TK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고 MB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주 저평가된 너무 낮게 평가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불운의 대통령이다. 지금까지는 4대강 사업만 해도 그렇고 4대강 사업이라는 게 물론 대운하로 이어지는 측면이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예. 지금 북한에서 오히려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완전한 운하를 만들겠다는 걸 거대 국가 프로젝트로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사업으로 이야기할 정도인데 4대강을 제대로 하고 나서 적어도 우리 남한에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운하라는 적어도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런 프로젝트의 유효함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예. 뭐 토목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봐요. 예, 전영기 의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까 조금 전에 건강하게 이렇게 예. 산책하시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셔야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MB맨들이 지금 우리 정부 요직들에 앉아 있는 부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좀 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책임을 지킬 건 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통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 아직 추징금이 집행되고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추징금 납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MB맨의 저는 가장 큰 실책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책
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그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MB맨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죠. 예, 외교 근데 관련 지금도 역할을 했습니다. 외교 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김태호 실장이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소년 책사라고도 불렸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결국은 MB맨의 기한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을 담당하게 됐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 외교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망가진 적이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렇게 행보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오로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분명히 MB맨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힘은 더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책길 주제로 다뤄봤는데 갑자기 좀 심각해진 상황으로 갔어요. 막 외교 아니, 문제까지 아니, 하고. 아니, 저, 아니, 논쟁- 신상무 저는 그 뭐 반박할 수 있다고 논쟁하기는 싫은데 이런 예.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을 해본 사람들끼리는 미국에서도 프레지던트 클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보고 결정을 국가를 위해서 결정을 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현직 당직을 막론 당직을 막론하고 굉장히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가 볼 때는 일본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윤통이 결단을 내렸구나라는 대목에서는 예. 높이 평가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끼리 통하는 뭔가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산책길이 막 심각해졌는데요. 또 심각하지 않은 이 산책길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청계천 산책길 요 행사에 정치와이드의 식구 한 명이 참석을 했어요. 목요일마다 출연하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MB 성대모사도 하잖아요. 오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청계천 산책이 잡혀 계신데 MB 전 대통령을 성대모사하시는 분과 뭐 만남이 예고돼 있다고요?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모르십니까? 그건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 이재호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재호? 예. 재호도 와야지. MB도 오세요. 알겠습니다. MB 네트워크잖아. 대통령이 성대모사하는 유튜버인데요. 성대모사 한번 들려드려도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어때요? 내 목소리가 그린데.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가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MB. 오늘 저런 모습이 있었군요. 저기 이재호 전 의원이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복잡했는데 이재호 의원이 이상민 그래도 손을 잡고 MB한테 소개를 시키면서 이분 아시죠? 했고 저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네요. 오늘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오늘 잡혀 있네.